끝나는 줄 알고 한 3분에 시작해가지고 하다가 끊겨버렸죠. 그래서 안 한 것처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얘는 이렇게 된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7로 줬을 때 a 값을 구하여라.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원래는 x 세제곱이니까 뭐 여기가 세제곱 나오고 빵제곱 나오고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얘는 그렇게 할 여지가 없어. 앞에 있는 괄호는요 몇 번밖에 안 곱해졌어요? 한 번밖에 안 곱해졌어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애는 딱 두 개야. 얘거나 아니면 X. 요렇게가 하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한다? 얘가 x 세제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뭐야? X. 그치? 이게 뭐냐면 두 번째 괄호에서 얘가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 또 앞에가 이렇게 x분의 1 그러니까 이 개수는 나중에 봐도 되고 x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차수만 보면 여기서는 뭐가 있어야 x 세제곱의 결과가 나올까? X 대제곱. 그렇지. 하나 깎아먹을 거니까 요런 애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언제 이게 나오고 언제 이게 나오는지를 찾으러 가야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 보면 아 이거 4제곱짜리 우리가 제일 쉽게 여기 4번 여기 빵번 여기 3번 1번 2번에 2번에 1번 빵번에 3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x를 택하는 경우의 그 횟수 그 다음에 뒤에 있는 x 제곱분의 1을 택하는 횟수 이거를 나열해서 이 중에 x는 언제 나오고 x 4제곱은 언제 나오는지를 찾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찾다가 말았나? 찾았나 모르겠네. 자, x 4제곱이 먼저 보여요. 어디서? 여기 첫 번째 경우에서 보여요? 왜? 이거 4제곱하고 이거 빵제곱해서 상수 처리해버리니까 x 4제곱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요거 앞에 거 3제곱하고서 여기 제곱 하나가 살아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우리 약분해서 뭐가 남아버려? x 하나가 이렇게 남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뒤로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뒤에 거의 차수가 점점 커지죠. 그죠? 그러면서 얘는 분모가 무거운 그런 분수 모양이 계속 남게 돼요. 그래서 이 뒤에는 내가 원하는 그런 차수가 나오는 경우는 없고 요 두 가지가 된다. 그럼 이제 우리는 계산을 해보자. 어디 있어요? 이게 x 4제곱이 나오는 것부터 먼저 요거를 해보면 얘는 괄호가 4번 있는데 4번 중에 앞에 있는 x를 몇 번 골라야 되냐면 4번 골라야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뒤에 있는 x 제곱분의 a라고 하는 애는 몇 번 골라지는 거야? 0번. 빵번. 그리고 앞에 있는 우리 조합기호 사용해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들어가? 4C? 앞에 거 따라갑시다. 그냥 4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앞에 있는 x를 몇 번 골랐는지를 가지고 얘기해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하면 이제 누가 나오는 거냐면 x 4제곱이 나오는 거죠. 아예 한 번 해버릴까? 우리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얘가 곱해져가지고 x 세제곱 만드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다가 아예 누구를 곱해버려요? 마이너스 x분의 1을 이렇게 같이 곱해버려도 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계산을 해봐. 4C4니까 뭐야? 1 x의 4제곱 그리고 하나 깎아먹었어. 이거 결국 뭐예요? 마이너스 x 세제곱인 거 보여? 네. 개수는 다 1이고 부호 하나만 살아있고 x 세제곱이야. 이렇게 된다. 덥구나. 이렇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 나오는 x 세제곱을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 일단 3번 한 번 나눠 가져야 되는데 총 괄호가 4번인데 3번을 선택하겠다는 거야. 누구를? 앞에 있는 x를. 뒤에 있는 x제곱분의 a는 몇 번 선택하는 거야? 한 번. 그리고 얘는 이게 끝이 아니죠. 얘가 이제 따라가 보면 얘랑 곱해져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x세제곱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맞아. x제곱 이렇게 곱한다고 생각하면 여기 두 개 깎아먹은 거 얘가 이렇게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요것만 계산하면 돼. 4C3이 얼마야? 그래서 얘는 4 하고 a 살아있어. a x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전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x 세제곱과 또 다른 x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끝나는 거야? 그렇죠. 더해. 그치? 동류화. 우리 계산하는 거 2x, 3x 있으면 5x 이렇게 더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얘네 더하니까 결국 4a 마이너스 1 얘의 x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원하는 거 아까 x 세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얼마라고 했어? 7. 오, 얘가 7이어야 돼. 그럼 a는 얼마예요? 2. 네, 그래서 a는 2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선생님이 준 그 2학년기 문제들은 전부 다 그런 문제들이에요. 어떻게 차분히 경우를 나누어서 어떻게 될까를 따져주면 되는 것들. 그래서 2번 봤고요.
3번도 한번 봅시다. 3번도 한번 봅시다. 근데 이번에는 이거 여기가 눈에 들어와. 뭐가 걱정이야 이 문제 풀 때? 네. 오, 지훈이가 대답 진짜 잘해, 그지? 그지 않아? 맞아요. 그지? 야, 이 졸린 1교시에 저 컨디션으로 대답을 해준다고? 물론 여기 앞에 있는 준성이도 열심히 보고 있고, 준성이 짝꿍 누구냐? 건이도 엄청 열심히 보고 있고, 여기 이게 괜찮아요, 여기도. 근데 저 멀리서 저렇게 씩씩하게 대답을. 그지? 그리고 질 좋은 거. 딱 헷갈릴 때 딱 헷갈려줘. 그지? 정답만 말하면 이 수업이 재미가 없어. 딱 헷갈리기 좋은 거 딱 헷갈려. 제일 좋은 학생이야. 1등 학생. 선생님 기억하고 있을게 지금. 왜 욕하는 거 같아? 아니 칭찬이야. 봅시다. 2번 다섯 제곱의 개수를 알려주고요. 결국 구해야 되는 건 6제곱의 개수여서 얘는 문제가 두 번 풀어야 돼요. 여기까지 한번 해가지고 뭔가를 찾아내. n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6제곱까지 문제를 풀어야 끝나는 2단계 문제입니다. 그럼 일단 앞에 있는 거 5제곱의 개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도 5제곱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를 빨리 찾아야 되는 거지, 그치? 잘 보세요. 일단 우리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는 거야. 이 앞에 있는 요 곱셈 앞에 있는 요 괄호에서 4제곱짜리니까 나올 수 있는 x의 종류. x의 0제곱부터 다 그냥 1제곱, 2제곱, 3제곱 다 나오냐? 얘는 아니라는 거야. 왜?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뭐라고 해야 돼? 알맹이 자체가 x가 아니라 x제곱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게 만약에 4번 선택되는 순간 x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8제곱이 나와. 그 다음 이게 3번 선택되면 뭐가 나오는 거야? 6제곱. 그 다음 2번 선택되면 5. 4제곱. 그 다음에 한 번 선택되면 제곱. 빵번 선택되면 그치, 상수.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럼 뒤에 거 곱해가지고 x 5제곱 만들어야 하는데 잘 봐야 되는 게 n에 들어가는 숫자가 자연수야. 그러니까 얘는 차수가 그 상수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갈 줄만 알지 저게 마이너스 차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제곱분의 1이야, x세제곱분의 1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역수 뒤집어지질 않는다는 거지. 올라가기만 하는 거야. 자, 그럼 봐. 8제곱이 있어. 여기다 뭘 곱해야 5제곱이 되겠니? 마이너스. 맞아, 마이너스 4. 근데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렇게 삭제. 그럼 6제곱이 있어. 그럼 누구를 곱하면 5제곱이 되겠어? X분의 그치, x분의 2, x의 마이너스 1제곱 이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워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x 4제곱한테는 누가 필요해요? X요. 네, x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 얘도 그걸 생각해줘야 돼. 얘는 여기에 있는 이 알맹이가 또 3제곱짜리였어 원래, 그치? 그러니까 얘도 상수는 나올 수 있어. 아예 선택을 안 해버리면 되니까. 하지만 3제곱, 6제곱, 9제곱 이런 애들밖에 못 튀어나오는 거지. 자, x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삭제되는 거죠. 그러면 x제곱이 있어요. 5제곱 만들려면 여기 뭐가 필요하겠어요? 네, 요건 됩니까? 네, 된다. 자, 여기가 상수가 있어요. 5제곱 만들려면 뒤에 뭐가 필요해요? 5제곱 필요한데 이것도 불가. 이렇게 되는 거죠. 되는 경우는 요거 딱 하나입니다. 그렇구나.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 앞에 괄호에서는 제곱을 만들어야 되고 뒤에 괄호에서는 이걸 만들어야 돼. 그지? 사실 여기는 해봅시다. 앞에 있는 괄호는요, 우리가 보니까 괄호 총 4번 곱해진 4제곱짜리야. 그러니까 4번 중에 몇 번을 고를 건데 이게 원래 있는 이 알맹이가 x제곱인데 x제곱이 나와야 돼. 그럼 얘 몇 번 선택해? 한 번. 그리고 뒤에 있는 1은 몇 번 선택했겠어? 3번 선택하고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4시 1 이렇게 써주면 이게 앞쪽 괄호에서 x제곱을 뽑아오는 방법인 거고, 자, 뒤쪽 괄호에서 x세제곱을 뽑아야 되는데 선생님 저 이거 n이라서 뭔지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자체로 두고 해도 괜찮죠. 왜? 얘는 예뻐. 자, 봐봐. n씩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x 알맹이가 x 세제곱짜리였지, 그치? 근데 나는 결과로 뽑아내고 싶은 게 x 세제곱이야. 그럼 이거 몇 번 선택하면 돼? 한 번. 뒤에 있는 1은 몇 번 선택하면 돼? 그렇지. 그거 쓸 수 있으면 끝났지. 그럼 여기 뭐라고 쓰면 되겠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얘네들이 분배가 돼서 곱해져서 나오는 그 결과가 12x 5제곱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정리 더 합시다. 여기 지금 남아있는 거 보니까요. 여기 4C1이니까 4야. X제곱 있고, 여기 X제곱 있어. 이거 어떻게 써야 돼? 4C1이니까 이길 때 이렇게 쓰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뒤쪽에서는 NC1이니까 뭐겠어, 그냥? N이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의 거듭제곱이니까 N-1 상관없고, X세제곱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4nx의 5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다? 이게 12x의 5제곱과 같아야 된다. 그렇다면 n은 얼마가 나온다? 3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문제가 안 끝났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야. n이 3일 때 이제 우리 뭐하러 가야 돼? x 6제곱의 개수 찾으러 가야 돼. 이게 지금 제제곱자리야. 자, 그럼 보세요. 6제곱을 찾으라고? 자, 그러면 잘 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다 지워버린 게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할 거야. 그럼 잘 봐. 일단 8제곱으로 올라가 있는 건 6제곱으로 내려오기는 얘도 힘들어. 자, 근데 얘가 어떻게 돼요? 이게 가능해요. 뒤에 뭐가 붙어보면 네, 상수가 붙어보면. 그래서 이거는 가능. 나 이거 할 거다잉.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불가. 요거는 이거 곱했어? 2, 4분 6이야? 그지? 더해서 5차 나올 때 했던 거야.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야. 자, 여기는 돼요? 네. 여기도 지금 이렇게 써 있어서 그렇지만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에 상수가 있고 얘가 몇 차가 되면 돼? 그치? 6차가 될 수는 있나 봤더니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앞에 거 2번 선택하면 되거든. 그래서 얘는 아니 아까 5 써 있어서 안 된다고 한 거고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뽑아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 경우랑 요 밑에 있는 경우랑을 또 계산해서 6제곱의 개수를 찾아주면 되겠다. 자, 여기 이거 앞에 있는 거 x의 6제곱 만들어야 돼? 그러면 4개의 괄호 중에서 자, x제곱을 몇 번 골라야 돼? 3번이요. 네, 3번 골라야 돼. 그러니까 여기 43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1은 한 번 골랄 거고 그 다음 곱하기 뒤에 있는 거 어떻게 돼요? 상수 골라와야 돼. 그러면 3번의 괄호 중에서 자, x 세제곱을 몇 번 선택해야 돼? 0번. 네, 빵번. 뒤에 있는 1은 3번. 그러면 여기가 30, 0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결국 요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43이 얼마니? 4. 그 다음에 여기 뭐 숫자 더 없죠? 네. 그래서 얘가 4x의 몇 제곱이야 이거? 6제곱. 그래서 하나 나온 거고. 자, 두 번째. 요거를 가지고 또 계산을 해보자. 이번에는 앞에가 상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 x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x제곱은 빵번 선택해야 되고 뒤에 있는 1은 몇 번 선택이야? 4번 선택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뒤에 거 어떻게 돼요? 3번 중에 자, 이번에는 x 세제곱을 몇 번 선택해야 돼? 2번. 그리고 뒤에 있는 1은 한 번.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2번 이렇게 선택해서 써주면 되겠죠. 앞에 숫자가요? 네, 없어요. 다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돼요? 네, 3x의 6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이렇게 왜 2개 나왔냐면 전개하다 보니까 동명 지금 2개 나온 거야, 그지?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해야 끝나? 네, 이렇게 더해줘서 끝나게 된다. 그래서 x 6제곱의 개수는 7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그 문제가 됩니다. 차분히 경우를 나누시고요. 지금 선생님이 푸는 걸 보고 어떤 친구는 좀 답답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 왜 그래? 선생님 보면 어차피 거듭제곱 해도 1인 애들을 되게 성실하게 쓰고 있는 중이지, 그치? 이거는 선생님 왜 이렇게 더욱더 써서 보여주는 거야? 너네도 공부할 때 참고하라고 헷갈리지 말라. 선생님이 안 써도 되는 걸 다 생각해가지고 써버리면 나 선생님만 이해가고 너네 이해 안 갈까봐 일부러 오히려 오버해서 다 써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처음에는 다 써서 연습을 하다가 선생님 저 이거 익숙해지고 잘해요. 그럼 그때부터는 필요한 계산만 뽑아서 해도 돼.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필요한 계산만 깔짝깔짝 해버릇하면 틀려요, 여러분. 실수가 잦아, 알겠지? 그러니까 쭉쭉 써버릇하세요. 그래서 3번 봤고요. 그 다음에 4번 볼 거예요. 4번은요 오타가 있어요. 뭐가 오타인 것 같아요? 왜일까? 4번에 좀 이상하게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 문제를 못 풀었다고 이 오타 때문에 못 풀었다고 막 나한테 항의를 했어. 뭐가 있어요? 네, 이게 아주 익숙하지 않은 이런 요상한 표현 있죠. 저렇게 써서 뭔가를 본 적이 없죠. 애들이 저기 써 있으니까 이거는 이 문제가 여기서부터 뭐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더라고. 네, 아니죠. 이제 풀 수 있지?
자, 우리 이렇게 시그마 나오고 저게 뭐야 싶은 거 있으면 항상 뭐 해라? 집어넣어서 나열해봐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n은 그냥 두고 k에다가 1부터 교체해가지고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nc1, nc2 더하기 nc3 더하기 뿅뿅뿅. 자, 마지막으로는 누가 들어가요? nc n n 이렇게 들어가야지. 저기서 n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이 결과가 뭐라고 했냐면요, 3의 배수래요. 뭐 어떻게 표현할까 싶어서 그냥 3의 배수 한글로 써버렸어. 이렇게 돼요. 자, 옛날 같으면 저거 조합을 더 쓰면 뭐가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은 알아요. 아, 이거 본 적 있어. 어떻게 생긴 거야? 자, 어디서 왔어요? 얘 어디서 시작된 애예요? 어떻게 오게 된 애예요? 이항 정리를 쭉 할 때 X국은 다 날아가고 뭐만 남은 거야? 그 앞에 있는 조합기호만 CCCC 남아있는 거지, 그치? 이거 어디서 왔어요? Where are you from이야 진짜.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온 거야. 근데 이거를 지금 나열하면, 전개하면 X가 살아있지? 네. 그래서 X를 지워주는 효과. X에다 뭐 대입한 거야? X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정말 이 전체가 삭제되고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야 돼? 뿔마로 바뀌었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요것만 가니까, 삭제라고 하니까 0을 만들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요걸 집어넣어서 X라고 하는 항은 안 보이게 다 가려지고 그 앞에 있는 조합기 오면 쭉 남아있는 요 모양이 된 거죠. 근데 너무 잘한다. 대놓고 잘해. 딱 잘 준비하고 잘해.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팔짱을 꼈다는 건 자겠다는 뜻이에요. 빨리 팔을 다 펴세요. 빼세요. 손을 번쩍 들고 있어. 가서 구경하고. 웃기겠다. 앞에서 졸립다고 이제 팔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대로 넘어. 이대로 졸면 더 크게 보일 거 아니야, 그치? 웃기긴 하겠다.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준비를 하시면 잠이 오죠, 당연히. 자, X에다가 1을 그래서 집어넣어서 그 앞에 있는 조합기호만 빼낸 건데, 자, 보십시다. 얘는 그래서 1을 집어넣기 때문에 2의 n제곱이 나와요. 그렇지? 그거는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그런데 이 식에서 쭉 보다 보면, 어머! 이거 함정 카드가 있네 싶어. 어디야? 어디가 함정 카드가 있어? NCK? 어디가 NCK? 어디? 우리 이거 쭉 나열하면 뭐부터 나와? NC0, NC1, NC2 어디까지? NCN 여기까지 나와. 그런데 얘는 지현이 봤어? 네. 뭐가? 자꾸 너 왜 K 데리고 와? 걔 집에 갔어. K에다가 숫자 다 집어넣어가지고. 네. 선생님 방금 말로도 했어. 너 내 말 안 듣는구나. N. NC, 아. N. NC를 중이잖아. NC. 얘 뭘로 시작해? NC0. NC0. 한 번도 선택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N번 다 선택하는 것까지 가는데 NC0이 빠져있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얘들아, 여기에 이렇게 NC0이 더해져 있다고 하면 그때 얘가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2의 n제곱하고 똑같은 거야. 얘가 이렇게 더해졌다고 하면. 근데 지금 안 더해져 있지? 네. 그러면은 얘 어디 갔어? 오래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없앨 수 있어? 수식인데 막 내 맘대로 지워? 어디로 보냈어? 저쪽으로 넘기면 없어져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누구랑 똑같은 거야? 여기서 NC요. 1을 뺀 것과 같은 식인 거죠.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3의 배수야 라는 표현이야. 자, 3의 배수 한글로 쓰니까 좀 없어 보였어. 자, 우리 수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우리 뭐 아무 기호나 갖고 와도 되는데, 문제는 뭐 원래 n 많이 쓰는데 n 위에 써버려가지고 쓸 수가 없고요. k 못 쓰고요. 그 다음 쓸 수 있는 거 Y, A. t 같은 거 쓰셔도 되고요. a도 못 쓰셔도 되고요. 선생님 막 이런 거 했어. 내 맘이야. 근데도 네 맘대로 해. 자, 이렇게 됐어요. 결국에는 봐봐. 얘가 3의 배수의 모양이다라는 저 표현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찾으면 돼.
왜? n은 50 이하의 자연수니까 집어넣어서 찾아주는 거죠. 알겠죠? 근데 이제 선생님 50을 다 넣어요? 네, 넣어봐야 돼요. 자, 근데 넣기 전에 이 식부터 좀 정리해서 봅시다. 우리 저런 식이 저렇게 써있으면요, n에다가 1부터 넣어볼 때 좀 귀찮아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 식이냐면 요렇게 쓰시면 더 예뻐요. 선생님이 그냥 넘긴 거잖아요. 맞아. 근데 넘긴 건데 우리가 조금 더 판단하기가 쉽다는 거야. 자, 여러분, 이 표현이 무엇을 말하는지 얘기해 볼 수 있을까? 이거 뭐 얘기하는 걸까? 3의 배수인데 거기서 숫자 넣어가지고 4, 그 다음에 7 이렇게 읽어도 돼. 근데 그거 말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죠. 얘 어떤 거예요? 3의 등차수열. 공차가 얼마예요? 3이 첫 항은 얼마? 첫 항은 얼마예요? 첫 항은 1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거야. 4. 그치? 근데 얘들아 이거 그렇게 봐도 되고,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것보다 더 자주 쓰는 표현. 봐봐, 얘는 3의 배수인데 1이 더 더해져 있지. 그럼 다시 말하면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항상 얼마야? 나눠. 이 표현이야, 나머지 1. 이걸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찾기가 더 편해지죠. 자, n에다가 1 집어넣어요. 그럼 얘가 뭐가 돼? 2가 되지. 이 내가 원하는 거야? 아니야. n에다가 2 집어넣어. 얼마 나와? 원하는 거야? 난 원해. 넌 안 원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이잖아. 네. 자, n에다가 3을 넣을 거야. 그럼 얼마가 나와? 8이요. 8이야. 원하는 거야? 아니요. n에다 4 넣었어. 4, 4, 16이야. 그치? 네. 이거 내가 원하는 거야? 네. 네, 3, 5, 15 다음이죠. 그래서 n에다가 5 집어넣어요. 32. 오! 원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 다음에 n에다가 6 집어넣어. 그럼 얼마야? 64. 64. 그럼 얘는 63 다음이지, 그치? 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지, 그치? 원래 50개 다 할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됐어? 잘렸어요. 잘린 게 아니라 안 해도 되겠죠? 네. 자, 50개 중에서 n에 뭐가 들어갔을 때 3x 플러스 1, 그러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이 되면 뭐예요? n에 짝수 들어갔을 때. 선생님 저 믿을 수 없어요. 몇 개만 들고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럼 몇 개 더 해보세요. 믿음이 안 생기면 해서 믿음을 만드세요. 그래서 나는 n에 짝수 들어가면 그렇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50개 안에서 짝수 몇 개예요? 25개? 네, 25개가 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2, 1, 2, 1, 2, 1, 2, 1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 4번까지 보았습니다. 나이스. 수업 30분에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단원을 들어가요. 다음 단원을 들어가는데 어디냐면 네, 여러분 어마어마한 단원이 나왔네요. 네, 뭐가 나왔어요? 확률이 나왔어요. 확률이 나왔어요. 사실 확률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다 계산해야 되고. 뭐라고? 이거 안 타고나도 돼. 뭐 이 정도로 타고나. 아직 우리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들은 뭐 타고나면 더 좋겠지만 안 타고났다는 표현이 필요가 없어. 그냥 하면 돼. 그럼. 자, 보세요. 여기 이제 확률로 넘어가는데 확률은 뭐 하면 잘할 수 있냐? 1단원을 잘하면 2단원을 잘할 수 있어. 네. 결국에는 1단원 싸움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시험 범위 얘기해주면서 뭐라 그랬어? 1차 고사는 1, 2, 그 다음 2차 고사는 2, 3. 그제? 그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했다? 2차 고사는 사실상 1, 2, 3과 다르지 않다. 왜? 확률이 있다는 건 앞에 경우의 수를 했다는 거야. 그걸 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확률의 뜻.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 거 위에다 놓고 쓰고. 자, 그래서 처음에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선생님이 뭐 다음을 읽고 해당하는 용어를 고르시오 이런 거를 시험 때는 내지 않지, 그치?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 용어가 잘 쓰여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여기 벌써 있어요. 앞에 제목이야. 시행, 사건 이런 표현. 시행은 뭐야? 하는 거? 뭔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맨날 확률과 통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 주사위를 던지는 거. 한 번 던지는 거. 두 번 시행하고 세 번 시행. 그거 시행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 표현 쓰고요. 그 다음에 사건은 어떤 거야? 일어나는 거. 그렇지, 일어나는 거.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런 표현 쓰는 거지, 그렇지? 주사위 던졌을 때 이가 나오는 사건 이런 표현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벌써 있어요. 어떤 거 있냐면 표본 공간. 아까 우리가 이거 주사위 던져. 주사위 던지는 거고. 그럼 표본 공간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사건들을 전부 다 표현해 준 거야. 어떤 집합 안에 넣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로 표본 공간은 S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여기서 집합 기호를 사용해요. 우리 확률에서는 집합을 잘 갖다가 쓰면 굉장히 편안하거든. 이렇게 쓰게 되는데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하고 있어. 그런 상황을 찾고 있어. 주사위를 던지고 있어. 그때 나오는 일들. 주사위 던지면 어떤 일이 발생해? 일에서부터 우리 거의 나와. 그런 거 아니고 1 나오거나 2 나오거나 2 나오거나 3 나오거나 어. 4 나오거나 5 나오거나 6 나오거나. 이런 애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준 게 표본 공간이야. 나올 수 있는 모든 거. 막 갑자기 백도 나와? 아니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주사위, 그 육면체 주사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주사위도 막 희한한 거 하지 말고 그 딱 굴리면 예쁘게 생긴 그 주사위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이런 사건, 아까 2가 나오는 사건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사건 A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2 하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어떻게 나와? 그렇지. 이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건을 집합으로 표현한 거야. 집합 A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사건 A 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런 표현 써. 집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100의 눈이 나오는 사건. 주사위 던졌는데 100 나올 수 있어? 없어요. 합쳐서 100 아니고 그냥 한 번에 100. 없어요. 나올 수 없지. 그런 사건.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 그런 사건 없는 거잖아. 그치? 우리 그래서 그런 거 뭐라고 부르냐면 공사건. 공집합 기호를 끌어다 써요. 공사건. 이란 표현도 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표본 공간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적어놓은 거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 이런 표현도 써. 근원 사건. 어떤 거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아까 1도 나올 수 있고 2도 나올 수 있고 했잖아. 그거를 각각의 집합에다 표현해 준 거야. 그러니까 1이 나오는 사건이 있어, 2가 나오는 사건이 있어, 3이 나오는 사건이 있어, 4가 나오는 사건이 있어, 5가 나오는 사건이 있어, 6이 나오는 사건이 있어. 이렇게 각각으로 표시해주면 이제 우리가 이게 근원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본 공간의 요 집합이니까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 한 개짜리인 게 근원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펼쳐서 쓸 수 있고요. 이런 거. 자, 그러면 우리 그런 것도 한번 해볼까? 동전 던지고 있어요. 자, 동전 그러면은 동전의 앞면 그러면 헤드, 그 다음 동전의 뒷면 테일, 꼬리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하는데, 자, 동전을 하나 던질 때, 돈 하나 던지지 말고 2개 던집시다. 2개 던질 때, 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표본 공간,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적어주는 거야. 우리 동전 2개를 던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앞, 또 앞뒤. 앞, 뒤. 그 다음에요. 뒤. 뒤, 앞. 그 다음에 뒤, 뒤. 이렇게. 동전 2개를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거. 적어서 이렇게 적어주는 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저기서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사건. 그러면은 앞뒤, 뒤앞. 이렇게 따로 집합 표시해주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됩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그거 막 설명하고 있어요. 처음에 있잖아 주사위 던지는 거 맨날 이런 거 해. 짝수인 것까지 했네. 나랑 똑같네. 이렇게 뒤에 보고 왔네. 어머 그 다음에 이것도 나오네. 선생님 책을 안 보고 했는데 왜 다 똑같은 얘기를 했죠 내가?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학습
합사건과 곱사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합사건은요 이런 거예요. 이게 되게 조그맣게 써있어서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책 보시면 되는데 합사건의 표현, 사건 A하고 사건 B가 이렇게 합집합으로 표시된 거 우리 합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A 또는 B가 일어난 사건, 이게 합사건이에요. A 또는 B가 일어난 사건. 그러면 A 교 B는 어떻게 되는 거야? A 그리고 B 두 개가 반드시 같이 일어나는 거야. 동시에. 또 뭐 있다 이런 표현들 쓰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연결된 애들 두 개 같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곱사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얘는 합이고 얘는 곱입니다. 교사건이가 아니고 곱사건이야. 이렇게 표현한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어요. 여기 어떤 용어가 나죠? 오늘은 용어야 용어. 배반 사건. 배반 사건. 배반이 뭐야? 뭔가 막 배신하는 것 같아가지고 막 그러지만 그치? 배신하는 것 같지만 배반 사건.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배반 사건은요 어떤 거냐면 교집합 부분이 없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단독이에요. 따로따로.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은 우리가 찾아낼 일은 별로 없어요. 그냥 배반 사건을 가지고 당연히 문제 속에서 막 활용을 하는데 배반 사건만 골라라. 그러면 사실 그거 되게 쉬운 문제가 되거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문장을 읽으면서 둘이 약간 배반을 한 것 같아. 이렇게 고르시면 안 돼요. 마음으로 고르시면 안 돼요. 배반 사건은 뭘로 체크하는 거예요? 반드시 네, 곱사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시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자, 교집합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런 애들끼리가 배반 사건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집합하니까 그거 있잖아. A가 아닌 거, 그지? 여기서는 뭐야? 여집합이 아니라 여사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A 사건이 아닌 거. 그러니까 뭐야? 짝수가 나오지 않을 사건 얘기하는 거죠.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면 A의 여집합이 되는 거지. 여사건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고 있다. 지금 처음에 용어가 신나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여기 문제 2번 지금 다 보이네. 어떻게 해야 보이지? 자, 어쨌든 안 보여요. 겹쳐가지고. 자, 보시면 문제 2번 같은 것들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동전의 앞면은 헤드, 뒷면 테일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저거 모두 앞면이 나오는 사건. 그럼 어떻게 돼? H. 오, 이거밖에 없지. 끝이지. 자, 그 다음에 야, B사건 되게 멋진 표현이다. 적어도 한 개는 앞면. H T T H. 이거부터 하면 안 될까? 이거죠? 네. 그쵸? 왜냐면 적어도 한 개니까 두 개 나오면 땡큐지 뭘,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A, B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 C 뭐라고 했어? T T. 두 개 모두 뒷면 T, T 이렇게 C라고 한다. 그리고는 찾으래. 처음에 A 합 B 뭐가 돼요? 이 누더기가 된 칠판에서 끝까지 칠판 안 지우고 해보려고. 자, 여기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돼? A하고 B를 합쳤어. 그럼 어떻게 돼? 똑같은 거 우리 두 번 써요, 집합에서? 아니에요. 그냥 한 번만 써요.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A, T, T, H. 요렇게 들어가는 이게 A 합집합 B. A 합사건. A, B 합사건. A하고 C하고 교집합 찾으래요. A하고 C하고? 없어요. 네. 뭐 이렇게 써도 돼요. 공사건. 자,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찾으래요. 뭐예요? A B 합친 거. 아니, B의 여집합이야. B의 여집합. B 저기 있잖아. 여집합. 아 A. 저기 아닌 거. C. 그러니까 저기 아까 뭐였어? B가 뭐였냐면 앞면이 적어도 한 개는 나오는 거. 그럼 이게 아닌 거는 뭐야? 앞면 절대 안 나와. 이 얘기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TT. 사실은 C하고 똑같은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 B, C 중에서 서로 배반인 두 사건을 찾으래. 자,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찾아? 이렇게 찾는 거야. A, B는 배반인가 아닌가? 검증. 뭐 때문에 안 돼? H. HH가 겹쳐있는 게 있기 때문에 얘는 배반 사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A하고 C하고 체크. 자, 이거 어때요? 공집합이죠. 교집합 없죠. 그쵸? 이런 애들이 배반인 사건. 그 다음에 우리 BC도 체크해봐야 돼요. BC는 어때요? 안 겹쳐요. 이런 애들 배반 사건. B와 C는 배반 사건이다. A와 C는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표현. 자, 그 다음에 이걸 끝까지 다 하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는 되게 수업 시간에 선생님도 옛날에도 이렇게 확률과 통계 수업할 때 여기 잘 뭐 얘기 설명 안 하고 그냥 슬쩍 지나가는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 근데 한번 꼼꼼하게 좀 봅시다. 최근에 모의고사 어디에서 나왔지? 네. 이항분포 n이 충분히 커지면 전분포를 따른다에 해당하는 문제가 최근에 나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확률, 아까 우리 A가 뭐 예를 들어서 짝수가 나올 사건 그러면 A의 확률은요, A의 확률은 이렇게 써요. 여기 써있지? PA라고 쓴다고. P는 어디 있어? probability, 가능성,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PA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갑자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수학적 확률을 얘기하고 있거든, 얘들아. 근데 선생님 수학적 확률, 그럼 확률이지 수학적 확률이에요? 그러면 얘랑 비교할 만한 게 뭐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수학적 확률하고 누구하고 비교할 거냐면 혹시 알아? 이 다음에 나와.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 그럼 이게 어떤 거냐면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수학적 확률은 쉽게 말하면 이론적인 확률이야. 그럼 통계적 확률은 뭔데요? 이론이 아니에요? 그거 실제로 해본 경험의 확률이야. 선생님이 옛날에 초등학생, 아니 중학생이었나? 과외를 했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대학생 때. 그때 걔 초등학생이었나? 근데 그때 막 그런 경우에서 그러니까 확률 이런 것들을 그때 왜 다뤘지? 아무튼 다뤘어. 중학교 갈 거라고 공부했나? 아무튼 그래서 그걸 하는데 선생님하고 이제 1시간 동안은 아니지만 그 친구랑 둘이서 뭐 했냐면 동전 뒤집기 했어. 동전 던지. 이거 왜 했어? 우리 원래 동전 딱 던지면 앞이 뒤가 고르게 나와야 되지, 그치? 근데 선생님이 딱 3번만 던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앞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 이거 엄청난 일같이 느껴지지 않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도박사의 오류 이렇게 나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렇게 뭐 굿을 굴려가지고 아니면 홀짝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찾는 거 있잖아. 동전 던지기 앞뒤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봐봐. 동전을 지금 5번 던져서 6번 던지려고 하는데 앞에 던질 때 앞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얘들아 6번째 너네 앞에 나온다고 걸 거야? 뒤 나온다고 걸 거야? 왠지 우리가 마음이 앞이 5번이나 연속으로 나와서 뒤 나올 때 되지 않았어라고 뒤를 걸지, 그치? 이게 도박사의 오류죠. 왜? 우리가 이게 공정한 동전이야. 던지면 앞과 뒤가 나올 확률이 똑같은, 가능성이 똑같은 동전을 던졌을 때는 앞이 5번 나온 거 엄청난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의 확률이었어. 알겠지? 그 뒤에가 뭐가 나올지 사실 상관없는 거야. 근데 이거는 되게 수학적 확률인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선생님하고 그 친구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동전을 계속 던져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함정이 있어. 어떤 함정이 있어? 동전이 앞뒷면에 어떤 면적이라든지 무게 중심이라든지 이게 정확하게 가운데에 있다고 선생님이 확인을 못했어. 그지? 그게 좀 한 가지 아쉽고. 그 다음 2번째. 던지는 사람의 이 손이 거의 기계처럼 똑같아야 돼. 근데 우리 어때? 던지다 보면 지 멋대로 던지지, 내 손 맘대로, 그지? 그러니까 아주 고른 상태는 아니지, 그지?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매번 한 번 앞에 나오고 한 번 뒤에 나오고 한 번 앞에 나오고 한 번 뒤에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동전을 앞뒤로 던졌을 때 앞이 한 번, 뒤가 한 번 원래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수학적 확률이에요. 앞과 뒤가 나올 가능성이 동일하다고 보고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확률과 통계에서 문제를 풀 때 선생님 이거 지금 나올 가능성이 똑같아요? 이거 의문을 사실 가지면 안 돼요. 왜? 세팅이 되어서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선생님 근데 그 진짜 해본 거 아니잖아요. 그게 통계적 확률이야. 그런데 얘들아 봐봐. 동전을 앞뒷면 던지는 걸 선생님 예를 들어 기계에다가 놓고 아니면 주사위를 던지자. 주사위를 기계에다가 넣고 계속 똑같은 힘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던지고 있어. 그럼 원래 어떻게 나와야 돼? 똑같이 1, 2, 3, 4, 5, 6 똑같이 나와야 되지. 수학적 확률이야. 근데 실제로 내가 딱 6번 해보면 1한번, 2한번, 3한번, 4한번, 5한번, 6 이렇게 나와? 아니지. 그런데 선생님이 6번만 던지는 게 아니라 60번, 600번, 6000번, 6만번, 60만번, 6조 막 이렇게 던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거의 비슷한 거야.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자, 이거를 그럼 옛날에는 다 손으로 해본 거예요? 네, 지금은 좋죠. 뭐가 있어요? 여러분 파이썬 혹시 다룰 수 있어요? 아직 못 다뤄요? 파이썬 내년에 배울 텐데. 파이썬에서 굴려볼 수 있어요. 그리고 파이썬 말고도 우리 엑셀이란 프로그램에서도 굴릴 수 있어요. 선생님 굴리는 거 이미 갖고 있는데 안 갖고 왔어. 수업 안 갖고 왔어. 보여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컴퓨터가 대신해줘요. 굴려줘. 그래서 그게 거의 동일하게 1, 2, 3, 4, 5, 6이 나온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행의 수를 충분히 크게 하면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거의 유사하게 간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 풀어야 되는 것들은 거침없이 사용하는 수학적 확률들이다. 어떻게 구하는 거냐?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분의 그 내가 원하는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올리는 거다. 그래서 숫자 분의 숫자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확률을 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뒤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구하면 되겠습니다.